내란을 일으켜서 영구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지지부진합니다. 공조부는 아직까지도 2차 체포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남동은 요새화돼 있고 경호처의 화력도 그대로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를 내긴 했지만 오히려 경호처장 대행을 맡은 차장이 더 강경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권한대행 최상목의 반발도 거셉니다. 최상목은 현 상황을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이다 이러면서 대통령 체포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이를 체포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심지어 내란 특검도 반대하고 있죠. 결국 이 문제는 특검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검은 안 된다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연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검을 반대하면서 특검이 수사를 할 때까지 체포를 미루라. 이 말은 아예 윤석열이를 체포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갑재 씨 말대로 정말 미쳐도 더럽게 미친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한 달하고도 10여일이 지나도록 내란 수개를 감싸고 도는 정치권,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정치 집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절단이 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먹물들의 간악한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상목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정치인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렇게 윤석열이를 감싸고 도는 것일까요? 심지어 윤을 향해서 탈당하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서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정말 거의 미친 상태, 정신줄을 놔버린 상태의 자들로 보이는데 이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윤석열이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개를 보유한 것이 매우 자랑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보수 계멸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친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윤석열이가 체포돼서 그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선거는 진보 보수 또 그 사람들을 진보 보수는 지지하는 사람이나 당을 별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스윙보터라고 하죠. 누가 더 나으냐, 어느 당이 더 나으냐, 이것은 중도층들은 그때그때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선거는 중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갈리게 되는데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자를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 없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밀리면 보수는 완전히 괴멸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오히려 결집을 불러오고 있다. 즉 보수 괴멸이 두렵기 때문에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 성향이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곧바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박근혜 탄핵 당시 국정농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 저런 게 우리 보수가 뽑아놓은 대통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결과는 만만치 않았죠. 물론 문재인 후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유권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선거 결과를 세세히 뜯어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왜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 아닙니까? 수도권에서도 몇 석 얻는다고 하지만 영남 쪽이 강한, 그러니까 영남세가 강한
영남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도 승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 결과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당시 대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7%, 심상정 6%였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진보 쪽의 문재인, 심상정 이 수치를 합치면 47%입니다. 그런데 보수지만 탄핵을 찬성했던 안철수와 유승민 여기를 합하면 28%가 되죠.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 홍준표 대통령 후보 그 당시에 무려 24%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진보 쪽이 얻었던 47%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가 얻은 수치를 다 합하게 되면 이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더 높죠. 그렇게 되면 이들은 52%가 되고 문재인, 심상정은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표가 다 갈렸기 때문에 41%를 얻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성향으로 분류를 하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히 영남 자민련인 국민의힘은 TK 여기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면 그때 당시의 대선 결과 TK로 압축을 내보면 이들이 왜 아직도 윤석열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TK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47%를 얻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21.7%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가 부끄럽다. 최순실이한테 나라를 다 넘겨준 박근혜가 너무 부끄럽다. 보수로서 너무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대구에서는 TK, 대구 경북에서는 무려 홍준표에게 절반에 가까운 47%의 지지율을 안겨줍니다. 물론 민주화 이후에 30년 만에 보수정당이 50%의 벽이 깨졌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보수 진영의 실망감, 창피함, 또 그리고 홍준표의 대지 발정제 논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게 47%를 몰아준 곳이 바로 TK입니다.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역 세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를 끝까지 내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이 아무리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또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금 괴멸하려고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전의 선거 결과에서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윤석열이 체포를 막든 말든 계엄을 옹호하든 말든 내 지역구는 안전하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저렇게 방치를 하고 오히려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당내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도부가 됨으로써 당내에서 헤게모니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무조건 윤석열이를 지키면 우리가 당권을 잡고 이 당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하고 또 내란 특검에 찬성한 김상옥 의원이라든가 또 김예지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탈당을 하라든가 당론을 따르라 이러면서 협박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바보라서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헤게모니를 쥐고자 하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 찬성파인 유승민 의원 등을 배신자로 몰아서 쫓아내고 당권을 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란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들이 윤석열을 내치지 못하는 이유, 여론의 흐름이죠.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죠. 표본 오차는. 여기에서 여야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4%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2% 더 많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직전 조사, 그러니까 3주째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12%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를 다시 대구 경북 TK로 좁혀보면 거기에서 지금도 국민의힘은 52%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19%에 불과한 것이죠. 무당층이 20%로 늘어난 결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공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런 수치는 계엄 이전으로 돌아간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를 해도 또 탄핵은 안 된다고 악을 써도 국민의힘 지지는 공고하니까 걱정이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금방 있는 이 국민성, 유권자들의 냄비 근성을 믿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이후에 곧바로 치러진 대선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승리를 하겠죠. 이것을 지금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선거에서는 또 우리는 불사조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지방선거라든가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거기까지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2021년 4.7 재보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영준 부산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도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됐는데 또 곧바로 5년 후에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후보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여기에서도 또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죠.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무리 나라를 말아먹어도 우리는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상현이가 김재섭에게 이야기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년 후면 국민들은 다 잊는다.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냄비 근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텨도 괜찮다. 윤석열을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사람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그 성향마저도 국민의힘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다음 총선에서 나만 당선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윤석열을 비판하고 탄핵하는 데 앞장서고 내란 특검 그리고 또 탈당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이 당에 있든 말든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우선 핵심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윤석열이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나대니까 내가 굳이 나서서 거기에 반대해서 나는 윤석열이를 체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잡아 넣어라 이렇게 말했다가는 저 지금 광화문에서 윤석열 체포 저지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못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능구랭이들이죠. 이들이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여론 앞으로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 이들이 피땀 흘린 노력으로 해서 내란 특검 통과될 거고 또 헌재에서는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을 물어서 윤석열이가 탄핵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앞장서서 피 묻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미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썩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굳이 내가 총질할 이유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28년에 치러지는 이제 23대 총선 여기에서 본인이 당선되려면 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잡아 족치자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음 총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3년차, 4년차 정도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넘긴 상황에서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은 다 잊을 것이고 윤석열에 대한 부분은 다 잊을 것이고 이재명과 잘 싸우는 국민의힘, 민주당과 잘 싸우는 국민의힘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 굳이 내가 앞줄에 설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서서 내가 굳이 손에 피 묻혀가지고 나중에 윤석열이 탄핵할 때 너 앞장섰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 생각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검찰 내에는 아직도 윤석열이를 따르는 검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죄로 점철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검찰 캐비넷도 무서울 것이고 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버텨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 시국에서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보면서 상당히 좀 짠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뭐 그들도 상황은 인식은 하고 있겠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굉장히 짠한 부분도 있죠. 명색이 국회의원식이나 하고 있는 자들이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고 참 관저 앞까지 가서 저러는 걸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죠. 본인도 아마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박근혜가 했던 말.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을 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은 지킨다고 지켜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내란을 일으켰고 그는 지금 헌재에 의해서 파면을 앞두고 있는 자입니다. 국민의힘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합니다.